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태블릿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A4 용지에다 쓰기는. 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곱셈까지, 당시에 곱셈까지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곱셈 공식이 뭐냐면, 다항식의 곱셈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거, 많이 쓰는 것들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외우면 좋지만 외워요 그냥. 네, 외우면 외워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이런 거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왜 외웠어요?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치?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외우기보다는 많이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방식을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죠.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요거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다항식 곱셈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a 제곱 플러스 ab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또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계산해 주니까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됐던 거죠. 네, 그런 건데 이제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 얘 제곱은 그럼 뭐느냐라는 거죠.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있을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잘 생각해 보면 1제곱 1제곱이죠. 더해서 2가 되는 만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제곱이니까. 여기도 머리를 조금 써보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두 개의 a랑 b 곱해진 게 있겠죠. 두 개의 b랑 c 곱해진 게 있겠죠. 각각 1제곱이니까 더했을 때 2가 되는 녀석들을 다 나열을 해주면 돼요. 두 개의 a랑 c가 되겠죠. 예. 더 이상 있나요? 더 이상은 없어요. 요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 전개를 해보면, 그리고 요거를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많이 쓰니까 그냥 외우자 이런 식으로 공식화 했는데 그냥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 이 형태를 많이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럼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이 있겠죠. 거기에 세제곱이니까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여기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곱일 때 2였잖아. 그치? 그리고 a의 몇 제곱? 제곱 b의 1제곱. 이러면 이 위에 있는 지수끼리의 합이 3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랑 또 3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여기가 2인 거 하나가 더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사실 얘는 머리를 조금만 쓰면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a 세제곱. 자, 마이너스 b를 세제곱.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번 곱했을 때 플러스 3번이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자, 얘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b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b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돼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3ab a 플러스 b 형태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b가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요거 전개해주면 요거 위에 거랑 똑같은 게 돼요. 뭐 요렇게 외우는 게 쉬운 사람들은 요렇게 외우고 요렇게 외우는 게 쉬운 사람들은 요렇게 외워도 괜찮겠죠.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건 좀 외워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가운데 있는 거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다 바꿔주면 뭐가 된다? 요게 되는 거죠.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여러분들 다 요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됐죠? 자, 사실은 문제에서는 요걸로 바꾸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요 형태를 요 형태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하도록 나중에 줘요.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많이 사용을 합니다.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요 형태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 요거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각각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각각 곱해주고 이제 계산을 해줬어야겠죠. 그렇지만 사실 형태를 조금 이해만 한다면 곱셈 공식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좀 익숙해져 있다면 요 형태가 어떤 거라는 거를 바로 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 같고 요거 같죠. 제곱이죠. 자, 바로 어떤 형태예요? 요 형태예요. 요 형태. 그렇죠? 이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화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간단하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이 형태를 알아봤다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1이래요. 그럴 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일단은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아까 얘기했지만 3xy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거고 얘와 얘는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자, 그대로 넣어줍시다. 3의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에 3인 거죠. 즉 27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9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뭐다? 18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죠. 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라는 거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예요. 자, 요거 어디서 왔어요?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x 플러스 y에 제곱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죠.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가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요거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빼기 3xy 해준 거랑 똑같은 거죠. 요 형태에서 요걸 대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9 빼기 3이 되는 거죠. 3, 18. 값은 똑같이 나오죠. 네. 어떻게 풀어줘도 상관은 없다. 이해됐나요? 쌤이 요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했어요.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숫자 나누기를 조금 떠올리면 돼요. 요거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얘를 가지고 요 두 자리 이렇게 나눠서 두 자리에서 가장 근접한 숫자까지 만들어주는 숫자를 곱해주고 위에서 빼서 써주고 또 가장 근접한 숫자까지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21이 몫이고 1이 나머지다.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다항식에서도. 여태까지 우리 숫자에서 활용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를 나눠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뭘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본다고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긴 x 차수고 최고 차수가 x의 2제곱이죠. 그럼 몇? x만큼을 곱하면 여기가 x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근접한 녀석을 빼줘야 되잖아요. 가장 근접한 녀석은 여기가 3일 때겠죠. 그렇죠? 그래야 여기가 없어질 테니까 이 부분이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x에다가 3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3x를 곱했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따라서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9x 이렇게. 자, 이 둘을 어떻게 했어요? 숫자일 때 빼줬죠. 마찬가지로 빼줄 겁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7x 빼기 마이너스 9에 x가 살아남죠. 위에 얘는 없어지고 그쵸? 그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2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이게 뭐예요? 계산을 해주면 그냥 2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이쁘게 써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할 수 있죠. 이 x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최고차 항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최고차 항만 2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x 마이너스 6. 그러면 둘을 또 빼줄 거예요.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니까 8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x에다 뭐를 곱해가지고 8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어떻게?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지인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도 숫자의 나눗셈과 똑같은 원리로 한다고 하면 돼요. 최고차항을 가지고 가장 비슷한 녀석을 만들어서 계속 곱해가지고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수보다 여기 지금 1차식이죠. 1차 수보다 더 작은 수로 떨어지면 그거를 나머지라고 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좀 더 높은 차수들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나눠볼게요. 뭘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볼게요. 자,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x제곱에다가 몇을 곱해야 x세제곱이 돼요? x를 곱해야 x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x세제곱은 일단 만들어줬어요. 얘랑 얘를 곱해주면 그쵸?
x제곱이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맞죠? 네.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가 남네요. 자, 여기서 뭐 더 곱할 필요가 없죠. 1을 곱하면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빼주면 여기는 2x-1. 자, 최고차항이 지금 얘는 2차고 얘는 1차예요. 더 이상 뭐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나머지와 몫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에다가 2x 플러스 2를 곱하고 2x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원래 식이 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만큼이 몫이고 요만큼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